오늘 시장의 특징은 또 무엇이 있을지 그에 따른 전략까지 확인해보는 시간 내부자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의 시간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약세 움직임 연 이틀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 지금 약보합권까지 좀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반등을 전망하고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먼저 확인해 보시죠. 업앤다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주셨어요. 들려고 이렇게 픽해서 이렇게 슬금슬금. 예, 기억이 잘 안 나시나 봐요, 우리 패널분들이. 차라리 이것도 OX로 바꿔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두 분 모두 웃을 수 없는 다운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김종효 이사님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시장이 사실 이 정도면은 조금 오후장에서는 반전이 있을 법한데 아직은 뭔가 좀 부족한가요? 일단 뭐 상승 분위기 끝나지 않았죠. 상승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지난주에도 다운, 오늘도 다운을 말씀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미국도 소위 몇 종목으로 끌고 온 이 장세의 그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많이 올랐던 종목이 쉬는 구간에서 다른 종목이 오르면서 그 흐름을 맞춰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좀 밸런스를 맞추는 구간이 실적 발표와 맞물려서 나타난다라고 보는데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실적이 좋은 종목도 있고 모멘텀이 나타나는 종목도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도 뭐 급격한 조정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도 조절을 위한 2600선에서의 어떤 속도 조절을 위한 좀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다운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속도 조절이 과연 또 얼마나 지속되게 될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그만 조절하고 그냥 좀 시원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좀 기간이 필요한가 봐요. 하창원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일단은 시장이 좀 가파르게 오르기도 했고요. 일단은 네. 뭐 예수금을 보시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예비 예수금이 굉장히 예탁금이 높기 때문에 대기 자금이 있다. 네, 뭐 이건 이제 힘이 있는 거죠. 네. 힘이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강하게 눌린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약간의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장을 끌어왔었던 주요 섹터들에서의 약간의 조금 쉬어감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장에서도 나스닥보다 이게 다우보다 나스닥이 월등히 많이 올랐고 그렇게 되면은 나스닥에서의 뭐 FMC에서의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다우 쪽으로 좀 잠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반도체 상승력이 약간의 좀 제동이 걸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약간의 기간 조정을 할 때는 이제 지수가 상승력이 나오기보다는 일정 테마 쪽에 이런 힘이 응축되어 있는 수급들이 쏠리면서 테마성 장세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가파르게 또 대장주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한 게 오히려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약간의 휴식기 느낌으로 일단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속에서 사실 하락하는 섹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섹터별 움직임을 보면은 운수창고, 의료종밀, 섬유의복, 통신기계, 운수장비 쪽에 상승이 보이곤 있지만 뭐 섹터별 상승 흐름을 보면은 뭐 이렇다 하기에 특징적인 섹터는 운수창고 정도만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장 흥하해운이 현재 상한가 기록되고 있고요. 대한해운도 11%, 뭐 페노션, KSS 해운 등을 비롯한 해운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의 급등을 가장 주인공처럼 여겼던 게 우주항공 쪽이라면 오늘은 해운주가 아닐까 싶은데 해운주가 오늘 왜 오르는 거예요, 이사님? 네, 일단 뭐 미국과 중국이 그 레토릭상으로는, 그러니까 서로 얘기 나눠지고 있는 얘기상으로는 뭔가 텐션이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미중 분쟁의 텐션이 뭐 군사적으로 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좀 확산되는 그런 양상으로 갈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블링컨 국무장관이 가고 난 이후 외교장관 협상이 나타난 이후에 그 텐션이 좀 내려갈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는 데다가 현재 구간에서 또 하나 주목해 볼 포인트는 결국은 중국 쪽에서 무언가 대책이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 자체가 계속 강하게 작용하면서 오늘 아침부터 소위 중국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해운 지수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뭐 미주노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견조하게 유지된 부분이 있는 반면 중국 상하이 쪽의 전반적인 해운 지수는 뭐 거의 뭐 폭락 상황에서 쉽사리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중국의 수출 지표도 그렇게 빠른 개선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미중 텐션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 무언가 대책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쪽에서의 기대감도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해운주도 최근에 시장의 상승에서는 뭐 거의 소외되어 있던 대표 업종이라는 점에서 해당 종목군들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쪽 관련한 경기의 모멘텀에 관련된 섹터, 뭐 조선을 비롯해서 철강, 화학 이런 섹터들은 사실 움직임이 있긴 했지만 해운은 덜 움직였었던 매력이 있고 지금 중국과 미국 간에 이 뭔가 대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좀 온건한 그런 움직임? 중국에서 지금 경기를 부양시키고 싶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면 덜 올랐던 이 경기 관련한 중국 모멘텀을 받을 섹터가 어디 있을까 해서 해운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창한 본부장님은 동의하십니까? 뭐 추가적인 이야기 더 있습니까? 뭐 사실 이제 조금 꿈틀거렸던 적이 있거든요. 한 언제 일주일 정도 전에 네. 좀 꿈틀거릴 때 이제 그 운임지수가 조금 상승을 다시 한다라는 부분으로의 좀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 폭 자체가 네.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낮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면 네. 뭐 사실상 이제 지속적인 또 운임지수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들도 바닥권에서의 좀 강력한 수급 쏠림이 나오게 되는 좀 주 요인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일단 조금 짧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그래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움직임에서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일단은 뭐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교했을 때 네. 뭐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그렇게 다시 올라가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네. 지금 이제 막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물동량이 늘어나는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추적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이 나왔고 지금 흥하해운이 상한가에서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로 장 마감을 한다면 뭐 다음 거래일까지는 좀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기조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일단 한번 정리하셨다가 네. 일단 추이를 보고 다시 한번 좀 접근하는 그런 방향으로 대응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의 머리에 안테나가 하나 생겼어요.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느낌으로 앞머리 잠깐만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해상 그 운수 창고 그러니까 해운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운임 지수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만큼의 반등이 나타나는지를 지켜보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섹터별 움직임 중에서 오늘은 리오프닝 관련한 섹터들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카지노 sek터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시죠. 팻말 들어주세요. 네, 이제 드시는 겁니다. 네. 네. 저 X 카지노. 동그라미. 동그라미. 정신 못 차리겠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 O, 우리 김종희 이사님 X 의견 주셨습니다. 이사님, 파라다이스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반등하는데 X 의견 드신 거는 이 관광객에 대한 다시금 들어와서 돈 쓰는 그 움직임들이 하반기에 별로 기대가 안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뭐 연휴 기대감 뭐 이런 것들에다가 네. 중국의 정책 기대감까지 나타나면서 뭔가 조금 드라이브가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라든지 단기 모멘텀 정도는 최근에 뭐 LCC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저도 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과거만큼의 기대를 가져가긴 어렵다라는 거죠. 과거에 이제 뭐 유커들 몰려오고 그들이 이제 소비를 엄청나게 해서 인바운드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그런 양상으로 갈 가능성 저는 뭐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뭐 중국인들의 움직임도 연휴라고 해서 뭐 대거 늘어나진 않는 것 같고요. 뭐 물론 아예 없었을 때보다는 당연히 늘고 있습니다만 예전만큼 단체 관광객이 뭐 대폭 증가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더러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것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자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죠. 물론 중국도 우리나라에 오는 데 있어서의 비자를 받는 것, 뭐 우리나라에 뭐 국적이 있다든지 뭐 결혼한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면 조금 더 뭐 나을 수 있겠지만 뭐 재산이 없다든지 뭔가 좀 불안한 사람들에겐 예전에도 주지 않았고 최근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비자를 받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저는 뭐 예전만큼의 그런 급격한 증가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미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 랠리도 한 번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 기대감 때문에 일정 부분 올라오긴 하겠지만 그게 이제 추세적인 상승, 더 전고점을 넘어가는 또 예전의 기대만큼의 상승을 바라는 정도의 파급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반등 보였을 때 김종희 이사님이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계속 지켜볼 만하다라고 했는데 그 후로는 주가의 상승이 있고 나서 실제로 우리가 리오프닝을 기대하는 올해는 사실 주가가 재미없었거든요. 이게 이미 기대감에 선반영됐고 그러한 모습들이 다시금 보여주려면 정말 제대로 완전하게 달라진 그런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가 봅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다시 한번 중국 VIP 고객들이 온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정 이상의 좀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네. 좀 동그라미 의견을 드렸거든요. 사실상 이 카지노 업종이 12,000원대부터 18,800원까지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파라다이스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네. 특히나 이제 GKL이라는 종목은 보다 더 상승력이 크게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중국인 VIP 고객의 비중이 얼마나 크냐의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파라다이스는 일본인 VIP 규모가 더 크기는 합니다. 근데 카지노 섹터 자체가 일본과 중국의 이런 VIP가 합체가 돼야 이게 완전체가 되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야 드랍액, 그러니까 게임을 하기 위해서 칩으로 바꾸는 금액인 드랍액이 높아져야 카지노가 이제 유지하는 이런 홀드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딜러에서 차이는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좀 수익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좀 카지노 섹터의 주가들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중국이 관계가 단기간에 굉장히 급 냉각이 되면서 좀 사실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본인 규모로는 과거에 코로나19 이전의 그 수준을 사실상 이뤄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게다가 이거 국가 간의 관계가 사실 단기간에 좋아질 수 있지만 사실상 한번 냉각되면 좀 오래 가잖아요. 사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고점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많이 눌렸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가 발생이 될 수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현재 가격대에서 한 10에서 한 12, 3% 정도 가격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가격대가 이전에 12,000원대에서 올라왔을 때 좀 저항이 좀 거셌었던 라인이거든요. 그리고 해당 부분에서 주가가 눌릴 때도 대량 거래를 통해서 좀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 16,000원대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이제야 막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추세적으로는 사실 돌렸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려보자라는 관점으로 일단 카지노 섹터를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기대감을 좀 낮추는 김종효 의사의 의견과 단기적으로 어쨌든 기대감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하창 본부장님의 의견을 잘 좀 취합해서 여러분들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섹터는 리오프닝 관련한 또 다른 섹터, 면세 관련한 종목들입니다. 근데 사실 카지노 관련한 종목들도 그렇고요. 면세 관련한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긴 하지만 초반에 강한 상승 대비해서 상승폭을 좀 다소 반납한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요. 바닥권에서의 반등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뭐 해운도 그렇고 카지노, 면세,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도 그렇고 다 중국발 모멘텀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관련한 흐름이 좀 약간 단기적으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면세 관련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두 분의 의견 팻말 들어주세요. 자, 면세 관련해서도 김정희 이사님은 초지일간 X를 들어주셨습니다. 왜요? 면세도 지금 사실 한 차례 올랐던 데에 따른 이제 추가적인 기대감 좀 덜 갖고 계신 건가요? 네, 이제 너무 오래 속았다는 거죠. 속았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네.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우리가 뭐 이 면세점 관련주, 카지노 관련주를 뭐 작년부터 계속 기대감만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과연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러면 단체 관광객들이 폭발해야 되는 거죠. 과거처럼 버스 뭐 수십 대가 명동거리에 서 있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누군가 이끄는 사람을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야 되는데 요즘은 뭐 그런 상황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개연성도 크지 않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중국의 애국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그들이 뭐 일정 부분 뭔가 일정이 있어서 혹은 뭐 소비 욕구로 한국에 온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 그 소비를 크게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세점에서 굳이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자면 저는 순수 면세점들도 뭐 어느 정도의 주가 반등 여력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신세계 같은 종목군들 그 기존 백화점 쪽에서 양호한 매출이 계절을 타고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게 그래서 면세점을 플러스 알파로 놓고 기존의 본업이 좋아지는 걸 살펴보는 게 조금 더 유효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 일단 면세점에 대해서도 너무 큰 기대를 가지기보다는 실적적인 측면에서의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의 증가를 야기시킬 만한 면세점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조금씩 더 확대를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롯데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여권 서비스 업계에서 단독으로 도입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더 매출을 증가시킬 만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사실 우리가 면세점 막 가려고 해도 여권 안 가지고 왔다. 못 산다 하는데 모바일 여권 있으면은 당장이라도 여행 가기 전에 몇 번이라고 더 들르잖아요. 또 들르게 되면 사게 되고. 사실상 여건이 크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을까 싶긴 네.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러 갈 때 들고 가잖아요. 원래 다들 들고 가기 네. 때문에 글쎄요. 안 들고 간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적이 있단 말이에요. 네. 내가 여행 가기 전에 한두 달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여권을 맨날 챙겨 다닐 수가 없잖아요. 매일. 그죠, 그러다 그죠. 보면 모바일 여권이 있으면은 한번 들러볼까 쓱했다가 여권 없으니까 나중에 사야지 하다가 모바일 여권 있으면 그냥 사야겠다. 이런 거 약간 있거든요. 물론 아니니까. 뭐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가긴 하겠지만 네. 과연 너무 그게 긍정적이니까.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갈까? 조금이나마. 사실 네. 좀 잘 모르겠고요. 네. 일단은 카지노랑 저도 같은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면세 부분에서 조금 사실은 세모를 좀 들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네. 카지노 같은 경우는 VIP 고객이 늘어나면 드랍액 이 바로 늘어나고 이게 바로 홀드율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빠르죠. 구조가 빠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흐름을 빠르게 좀 반영이 될 텐데 면세점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운용 기간 자체를 더 길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종목도 역시도 저는 뭐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쪽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아마 카지노보다는 더 기대 수익률을 줄여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이런 가시화들을 좀 더 확인을 더 해야 되는 섹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반등을 보더라도 조금 더 짧게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어떤 다른 펀드 투자하시는 분을 인터뷰를 하는데 하반기에 뭐 엔터나 호텔, 카지노 이런 여행 관련한 종목들에 있어서의 실적이 다시 한번 유의미하게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탑픽 섹터에 그 업종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한 상반기 대비해서는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여행 수요는 더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고 우리나라도 물론 해외 출국자도 더 많이 늘어날 건데 아직은 앞서 우리 김종희 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치기 소년이 좀 된 것 같아요. 이런 관련된 섹터가 좀 유의미하게 뭐 2분기가 좀 안 되면 3분기라도 확실하게 실적이 꽂히면 올해 안에 좀 꽃이 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단기적인 좀 단발적인 상승에 그치지만 추가적인 움직임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근데 탑픽 종목을 꼽아 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파라다이스 기술적인 반등 기술적 생각해서 반등 정도로. 16,000원 정도까지만 짧게 한번 봐보자라는 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탑픽이긴 하지만 기술적인 움직임에서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아쉽습니다. 자, 이어지는 섹터는 컨텐츠 관련한 섹터입니다. 사실 저는 이 섹터가 제일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서 3조 원 넘는 규모의 우리나라 K 컨텐츠에 대한 수주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도 못했고요. 그 후로도 줄줄 흘러내리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넷플릭스의 서렌도스 대표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을 비롯한 관련된 섹터의 움직임이 조금은 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 컨텐츠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하반기를 바라볼 때 어떤 의견일지 두 분의 의견 팻말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어떻게 김종희 회사님이 계속 오늘 X 의견만 하는 날입니까? 제가 왜요? 뭐 컨텐츠 긍정적으로 안 좋아요? 보는 업종을 골라주시지 않아서. 긍정적으로 보는 업종 하나 뭐 말씀해 주시죠. 근데 저는 여전히 뭐 그 인프라 쪽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인프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뭐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가 최근에 뭐 많이 불타올라서 뭐 사기 부담스러운 종목군도 있지만 아직 덜 오른 종목군도 꾸준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컨텐츠 업종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점은 저는 이 컨텐츠 산업 자체를 나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뭐 예전부터 CANM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면서 드는 한 가지 의문점은 도대체 뭘 얼마나 바꿔야 이익률이 올라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죠. 뭘 얼마나 넷플릭스로 납품하면서 마진율 좋아졌다. 그런데 영업이익률 보면 또 뭐 그렇게 뚜렷한 개선이 보이지 않는 여전히 이 보통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 좋았을 때 뭐 40% 육박하는 영업이익률 그다음에 지금 다른 업종들도 살펴보면 이런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20% 정도의 이익률은 거둬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전혀 그렇지 않은 뭐 나쁠 때는 한 자릿수, 좋을 때도 뭐 두 자릿수 조금 넘어서는 정도의 그런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이 컨텐츠 업종에 대해서는 향후 매출이 커지는 것에 대한 기대만 반영하기에는 밸류도 또 그렇게 낮지가 않아서 네. 그런 마진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도대체 이 마진율은 뭐 높은 개런티 때문인지 아니면 운영의 효율성이 여전히 없는 것인지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 우리가 이 러닝 개런티를 받는 형태로 전환된다던가 네. 컨텐츠에서 어떤 그런 획기적인 전환이 없이는 이들 종목의 주가 반등도 그렇게 의미 있는 주가 반등으로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음원 관련주에서는 여전히 뭐 JYP, 하이브 정도를 보유 의견 정도로 바라보고 있지 신규 매수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쪽에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꼽을 수 있는 CJENM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도 마진율을 끌어올리기 전에는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소 아쉬운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신규 접근하기에는 좀 아쉬운 음원 관련된 종목도 그렇고 컨텐츠 관련한 종목도 지금 이 내부적으로 뭔가 수익에 대한 확실한 숫자가 달라지지 않고서야는 접근하기에는 좀 매력이 좀 덜하다라는 부분 확인해봤고요. 어떻게 하본부장님 이번에도 세모 의견 주시고 싶었는데 동그라미 주신 겁니까? 아니요, 전 컨텐츠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엔터나 뭐 컨텐츠나 상당히 오랜 기간부터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상 컨텐츠는 좀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무 왜냐하면 아쉬워요. 글로벌적으로 뭐 우리 지금 엔터 엄청 핫하죠. 왜냐하면 아티스트들이 정말 글로벌적으로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컨텐츠도 마찬가지죠.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미드나 일드 얘기만 했지 한드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넷플릭스만 가보시더라도 우리나라 특히나 해외 가보셔도 넷플릭스 순위 안에 우리나라 드라마가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충분히 위상 자체는 달라졌고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나라가 뭐 이런 영업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게 사실상 뭐 미드 제작비보다도 10분의 1 수준 여전히 시즌제랑 비교해봐도 그렇고 사실상 수익성이 좀 크게는 나지는 못하고 있는데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 구독자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면 분명 우리나라 컨텐츠가 대박이 나면서 그들의 구독자 수가 변동이 많이 됐었던 사례는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OTT 경쟁이 계속적으로 심화가 되고 이게 장기가 되면 될수록 그 안에 어떤 컨텐츠를 집어 넣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될 텐데 이게 우리나라 컨텐츠가 상당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이거를 이미 글로벌적으로 좀 인정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운용 기간을 짧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도 X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지금 가격대부터 좀 모아가신다라고 한다면 전 충분히 괜찮은 이제 장기 투자로 가셔야겠죠. 하지만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컨텐츠 지금 가격대라면 전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섹터가 이렇게까지 주가가 빠진 주 요인은 이제 광고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캡티브 마켓에서의 드라마 슬롯들이 빠진 게 주 요인이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말씀해주신 영업이익률 부분에서도 좀 크게 올라오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주 요인 자체는 그런 슬롯 자체가 빠지면서 수익성이 악화가 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정상화가 되고 슬롯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의 영업이익률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OTT 이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OTT 이런 플랫폼 자체도 넷플릭스에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늘어났거든요. 뭐 디즈니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컨텐츠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을 예시로 말씀해 주셨는데 탑픽으로 꼽으시는 종목도 혹시 스튜디오 드래곤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조금 제일 느리게 갈 겁니다. 제일 느리게 무거워서? 제일 느리게 가겠지만 하지만
그때도 이제 이전에 59,000원대에서 좀 올라갈 때도 대장 이렇게 무거운 종목 이렇게 가파르게 라는 과거에 좀 전례들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 제품들이 가장 재밌고 사실상 신인 작가도 가장 많이 나오는 제작사거든요. 그래서 재미 부분을 가장 좀 치중하지 않나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로 좀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 드라마가 잘 된다고 해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웅축됐다가 한 번에 슈팅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묵직하게 들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뭐 이 CJ E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쪽으로 뭐 모아 가시는 게 저는 옳은 결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리오프닝 관련한 섹터, 어떻게 보면 중국 관련한 모멘텀을 받고 있는 다양한 뭐 해운 관련해서부터 시작해서 카지노 면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반등하고 있는 컨텐츠 관련한 섹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내부자들 함께했고요. 오늘 이 시간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